오늘도 저희 진야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우는 산을 내려오자 곧장 성균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도 들르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상봉도 미뤄두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의 조용한 서재 한켠에서 선우는 낮과 밤으로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총명했던 데다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그의 목표는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선우의 붓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속에 새겨 넣었던 생각을 그저 종이 위로 옮겨 적는 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원급제자 명단에 유선우라는 이름이 쓰였습니다. 그 소식은 조정 곳곳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선우는 곧바로 예문관 검열로 제수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는 유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정 한가운데로 들어선 관료가 되었습니다. 조정에 들어온 뒤 선우는 나라의 어둠을 소문이 아닌 문서들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게 된 예문관 검열은 과거에 막 급제한 선비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왕의 문서와 보고를 접하는 핵심 직임이었습니다. 선우는 매일 아침 왕에게 올릴 주청과 각 관서의 보고들을 살폈습니다. 어제도 궁에서 연회가 이어졌구나. 연흥이 끝날 줄을 모르는군. 승정원 일기의 한 귀퉁이마다 밤새도록 악가무를 즐기시다 라는 기록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앞에서는 간언을 올렸던 신하들의 가마가 늦은 밤 빈가마로 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저 나으리는 그저 궁녀 징발을 삼가시라 한마디 올렸다가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지요. 이로써 선우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연수에게 닥친 위협은 어느 한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라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폭정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의 앞에는 매일 새로운 어둠의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언젠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로운 변화의 토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선우가 퇴청하려 예문관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뜰 한쪽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유검열, 잠시 함께 가시지요. 선우를 부른 이는 성품은 과묵하지만 사원부 내에서 가장 강직한 인물로 알려진 홍지평이었습니다. 선우는 의아했으나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별실에 들어서자 이미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름만 들어도 청렴과 의기로 이름난 중견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오래 눌러온 결의가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홍지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검열, 그대가 요즘 다루는 문서들을 우리가 모를 줄 아시오. 선우는 놀라 잠시 멈칫했으나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맡은 바 책임으로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대는 기록을 넘어서 나라의 병든 곳을 드러낸 사람이요. 그리고 탁자 위에 이미 펼쳐진 것은 선우가 밤마다 몰래 정리해 놓았던 패정 기록첩의 사본이었습니다. 실질적 반정의 주도자인 성대감이 조심스레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궁녀 강제 징발, 충신 숙청, 군사 사사 동원. 우리가 듣기만 했던 일들이 이토록 명백하게 적혀 있을 줄은 몰랐소. 우리는 오래 전부터 결의를 다져왔소. 허나 명분이 없었지. 분노는 있었으나 증거가 없었다오. 하지만 그대의 기록은 다르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고 비난이 아니라 증거요. 나라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무너졌는지 말해줄 근거가 되고 있어.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소. 무력만으로는 역모가 된다. 허나 이 나라를 바꾸어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반정이요. 다만 나라가 왜 뒤집혀야 하는지 그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지. 유선우, 우리는 그대를 우리의 명분으로 삼고자 하오. 칼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진실을 밝힐 사람. 그대의 기록이 반정의 첫 장이 될 것이오.
등잔불 아래에서 선우의 눈빛이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연수를 잃을 뻔한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걸음이 나라의 운명을 움직이는 길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기록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쓰인다면 저는 기꺼이 이 길을 같이 하겠습니다. 좋소. 오늘부터 그대는 더 이상 신입 관원이 아니오.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자요. 그 순간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그의 기록이 이제 나라를 되돌리는 반정의 불씨가 되었음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관료들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선우는 앞에 놓인 기록첩을 손끝으로 가볍게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만약 반정이 일어난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관료들 사이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홍지평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오. 그래, 말해보시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택하는지 백성과 사관, 후대의 사서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력 강제 징발, 군사의 사사 동원, 충신 숙청, 연애로 인한 국정 공백, 왕이 먼저 법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를 나라를 위해 거두는 것입니다. 선우의 거침없는 말에 방 안에 모인 모두는 숨을 죽이고 다음 이어질 선우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간신들의 분열입니다. 성대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갈라놓는단 말이오. 선우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들의 비리와 재산을 은밀히 조사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면 됩니다. 저자보다 내가 먼저 버려지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시작되는 순간 그들은 한 몸이 아니라 흩어진 모래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민심입니다. 유생들을 움직여 상소를 연달아 올리게 하고 그 상소를 왕이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은 곧 왕이 백성을 버렸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리에 모인 관료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우의 주장은 이미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완성된 전략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명분이 갖춰진 뒤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분을 새 임금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평대군 이연이 그 적임이라 사료됩니다. 그의 말은 젊은 혈기만으로 뭉쳐진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반정 세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유선우는 단숨에 반정 세력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궁성 가까이의 작은 별당. 그곳에는 반정의 실질적 주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문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선우, 자네를 이렇게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예문관에서 올린 기록들 그리고 자네 이름은 이미 여러 차례 들었지. 글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사리와 명분에도 박다고 말이야.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어지러운 나라로 인해 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지키려는 자네의 마음이 결국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지. 한 사람의 고통으로 시작된 제 결심이 결국 이 나라의 고통과 맞닿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방 안의 다른 중신들은 말없이 선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선우가 정리해 온 전략과 명분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군. 듣던 대로 자네는 우리가 찾고 있던 마지막 조각인 셈이야. 또 다른 날 어느 저녁 무관 박장군이 창수를 멈추고 선우를 돌아봅니다. 훈련장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장군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선우, 반정의 군영 이야기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문인 하나가 모든 판을 읽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 반정이 성공하려면 군사가 피를 적게 흘려야 합니다. 전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무인의 진정한 도라 배웠습니다. 어허, 흥미롭구려. 그러면 문인인 자네가 나 같은 무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 궁성은 정면으로 치는 곳이 아닙니다. 반정에서 군사의 움직임에 있어 핵심은 신속함입니다.
먼저 군사의 움직임에 명분을 주어 저들을 방심케 해야 합니다. 움직임의 명분이라. 순찰 강화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병력만을 궁성 가까이 조용히 배치합니다. 그 병력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하되 누구도 반정군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반정이 시작되어 국문을 열 때가 오면 군사들에게 먼저 칼을 내리라 명합니다. 이날의 싸움은 사람을 베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법도를 다시 세우는 싸움이니까요. 홍지평이 왜 자네를 불러왔는지 이제 알겠군. 우리 형세에 써붙이지 못했던 마지막 줄 하나가 자네의 입에서 채워졌어. 문인이 명분을 세우고 무인이 힘의 방향을 맞추며 뜻을 모았을 때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유선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정 세력의 마지막 단추는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걷어낼 변화는 이제 단숨에 시작될 기세였습니다. 반정을 앞둔 마지막 날, 선우는 먼저 들려야 할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속의 암자. 연수는 작은 나무 조각을 손끝으로 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예전보다는 완연히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가 생각난 듯 먼 곳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표정이 늘어난 것이 주지스님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낭자, 오랜만입니다. 연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선우에게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요즘은 이상합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목소리가 따뜻했다는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말에 선우는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들키지 않으려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 목소리의 주인도 낭자의 기억 속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과거의 저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낭자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상하네요. 나리와 마주 앉아 있으면 가슴이 덜 떨립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선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선우와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우는 조용히 일어나 연수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낭자, 이제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돌아오는 날에는 더 나은 세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연수는 이유를 모른 채 멀어지는 선우의 뒷모습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낍니다. 선우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으려는 듯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바꿀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새벽 군사와 문신들이 동시에 움직인다. 병력은 이미 강문 주변에 배치했어. 호위의 명목이라 의심은 적을 것이요. 우리는 오늘 사사로운 분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사실은 이 나라 전체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지혜롭게 끝맺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새벽 궁성 가까이 깔린 안개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국문 앞 박 장군이 조용히 손을 들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칼끝을 내립니다. 오늘 그 어떤 칼도 사람을 베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무너진 법도를 바로 세울 것이다. 국문을 열어라. 철문이 천천히 거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쪽을 지키던 근위병들이 놀라 무기를 들었지만 선우는 두려움 없이 외쳤습니다. 그대들은 명을 들으라. 우리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가 아니다. 왕이 저버린 법도를 다시 세우러 왔을 뿐이다. 근위병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흔들렸습니다. 그들 역시 왕의 폭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으로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박 장군이 뒤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누가 백성을 위하는가? 폭군인가? 법도인가? 이 길은 반역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왕의 자리를 버린 자를 거두는 길이다.
그 서리와 같은 외침에 근이 병들의 창끝이 하나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궁궐 안으로 반정군이 진입하자 연애로 어지럽혀진 남은 흔적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어김없이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술상과 궁녀들의 흐트러진 옷가지들, 왕의 처소 앞, 붉은 등불만이 새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진상군이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들어서느냐? 너희는 모두 역적이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이 역적들의 목을 베어라. 하지만 그의 명을 따를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기계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진산군, 그대는 백성을 저버리고 나라의 법도를 사사로이 어지럽힌 것도 모자라 그 죄를 바로잡으려는 이들을 끝도 없이 죽였다. 그대는 왕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은 자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폐위를 명한다. 그 말을 들은 진상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니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유선우의 지시로 인해 몰락한 폭군은 반정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밤새 요동치던 궁궐의 아침이 찾아왔을 때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함성이 사라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군사들의 발걸음이 잦아든 자리에는 새로운 시대의 첫 숨결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폐위된 진상군을 대신해 즉위한 숭종은 예법을 따라 무겁게 고개를 들고 마지막 한 문장을 천천히 읊었습니다. 이제 허물어진 법도와 백성의 마음을 다시 세우겠다. 그 목소리는 궁궐의 높은 처마 아래에서 맑게 울려 퍼졌고 선우의 가슴 한가운데 잔잔하지만 확고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정의가 처음으로 국가의 이름 아래 발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대감이 선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선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네의 식견과 기록이 있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명분을 세울 수조차 없었을 걸세. 명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속에 있던 것을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적는 것도 칼을 드는 것 못지않은 용기요.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나라의 기둥을 바로 세웠다면 그보다 귀한 공이 어디 있겠는가. 칭찬이 이어졌지만 선우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고 조용히 시선만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로 서기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수. 그날 이후 조정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폭정 아래 억울하게 관직을 잃었던 신하들이 하나 둘씩 복직되었고 사사로이 동원되던 군사들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궁녀 강제 징발도 폐지되었으며 연애로 밤을 지새우던 궁궐은 이제 다시 엄중한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의 삶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관가에 올리는 상소가 줄고 시장에는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폭정 아래 무너졌던 나라가 단 몇 달 만에 숨을 돌리기 시작했구나. 이후 선우는 조정에서 받은 모든 관직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났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보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봄의 흙내가 은은히 퍼져왔습니다. 바람 사이로 흩날리는 매화 향은 연수가 가장 좋아했던 향이기도 했습니다. 암자 앞에 다다르자 주지 스님이 선우를 맞이했습니다. 선우공, 지난 날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졌구려. 하지만 스님, 저는 아직 연수 낭자의 마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되찾는 일은 왕을 바꾸는 일보다 더디고 어렵지요. 허나 마음도 물과 같아서 흐르다 보면 언젠가 제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암자의 정원 앞 연수는 작은 나무 조각을 새 모양으로 깎아 가지 끝에 살며시 매달고 있었습니다. 낭자, 오랜만입니다. 나리. 가끔은 나리의 얼굴을 꿈에서 본 듯한 기분이 듭니다. 혹시 기억이 조금이라도 떠오르십니까? 기억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리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제 곁에 있어도 되는 분 같다 해야 할까요?
선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예전에 낭자가 좋아하던 구절입니다. 혹시 마음에 닿는다면 좋겠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 이 글을 보면 이유 없이 가슴이 아파옵니다. 마치 제가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우는 미소도 눈물도 짓지 못한 채 그 말을 조용히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선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끊어진 길이 아니라 덮여있던 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듯이 며칠 동안 선우는 연수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정원에 물을 주고 점심이면 산에서 내려온 햇빛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함께 쌓아가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가 나무 조각을 깎다 손을 다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보십시오. 선우가 급히 손을 잡자 연수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손, 예전에 많이 잡았던 손 같습니다. 이 따뜻함, 어디선가 아주 소중했던. 그 순간 바람이 매와 향을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선우. 왜 이 이름이 제 입에서. 기억보다 더 깊은 그녀의 영혼 속에서 선우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수는 혼자서 뒤뜰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매화꽃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연수 낭자 괜찮으십니까? 선우공,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인가 봅니다. 기억은 흐릿한데 당신이 떠나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저는 항상 울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데도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지. 낭자, 기억은 천천히 돌아오면 됩니다. 저는 낭자가 과거를 기억하든 못하든 낭자 곁을 지킬 것입니다. 선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매화꽃 한 송이가 선우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수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선우공, 우리가 매화 나무 아래에서 만났던가요? 네, 바람이 잦아든 줄 알았다며 제게 미안하다 말했었죠. 연수의 눈가가 천천히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날의 따뜻함은 제 마음이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다 연수는 갑자기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공,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했던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 써내려가도 괜찮겠지요? 예. 오늘을 시작으로 낭자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들의 손 위로 매화꽃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잃었던 이름이, 잃었던 시간이, 그리고 잃었던 마음이 조용히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다시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숭종은 여러 번 그를 관직으로 불렀지만 그는 예를 다해 사양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숭종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허락했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기억의 조각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있어 기억을 찾아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치 새로이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연수는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공, 저는 이제 합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기억의 크기보다 함께 살아갈 날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낭자와 함께라면 저도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잃었던 계절을 조금씩 되찾으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폭정으로 어두웠던 나라에는 조금씩 평온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화꽃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